자, 2차 방정식의 활용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이렇게 보죠.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얘는 부호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실근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면 자, 실근의 부호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보는데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이걸 봅니다. 그래서 보통 판합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보는데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근데 이 두 실근이 같은 두 실근인지 다른 두 실근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지 문제에서. 그지? 그게 애매하게 안 나와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0보다 크다 써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큽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의 곱도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0보다 크겠죠. 이거의 공통범위 찾는 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우선 이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겠고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 쓰는데 자,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 선생님 얘는 왜 하나예요? 판별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쓰겠죠. 그냥 두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애매한 거는 보지 않습니다. 애매한 건 보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판별식은 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을 찾는 게 목적이야. 목적이 아니라 그게 답이겠죠. 이 공통 부분이 항상 얘가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까지 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가 가진다. 서로 다른 부호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두근의 곱만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냐면은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다 두근의 곱이 양수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오면은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되더라 이건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틀에 박힌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친구들은 맞춥니다. 그런데 틀에 박히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거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판합곱, 실근의 부호는 판합곱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노란색으로 돼 있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은 두 근의 곱의 부호만 조사하면 됩니다. 판별식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 1번을 보시면은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근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 모른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은 0보다 큰 거고 서로 같은 두근은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에서 4죠.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크다. 요거는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 1분의 k-3 두근의 곱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 세 개 공통 범위 찾는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4-k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나오고요. 얘는 성립하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이 틀렸네요. 요거 마이너스 3이죠. 요거 K-3.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여기 7 되네요. 7.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은요. 3보다 크다. 7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요렇게 되면은 요 2차 방정식은 두근이 모두 양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하시면서 다시 기억할게요. 실근의 부호는 세 가지 본다. 판, 합, 곱. 요 세 가지 본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요거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또 나와 있으니까 판합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 실근 부호의 활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우리 알파 베타가 음수 요것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것만 보는 이유는 판별식하고의 공통 부분은 요게 된다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죠? 어차피 구해봤자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럼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을 안 본 이유는 얘가 애매해서 안 본 거잖아요.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게 절대값입니다. 음수로 떨어져 있는 얘랑 양수로 떨어져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음수로 떨어진 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더해주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얘는 이 두 근의 합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세한 조건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아. 얘는 이제 이 경우죠. 0에서 양수 쪽으로 간 게 더 멀리 갔다. 그러면은 이 두 근을 더하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두 근의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요 범위가 애매해서 못 구했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얘가 이제 세세하게 정할 수 있게끔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어차피 판별식은 구해봤자 겹쳐지는 게 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할 필요는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보기 2번 볼게요. 정리할 시간 필요하신가요? 자, 그럼 밑에 보기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며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 1분의 2a-1 요거 음수란 얘기고요. 양수인 근보다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4a 해서 마이너스 4a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0보다 작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조건에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4로 나눠지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0보다 크다. 얘랑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a는 0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작아요 라는 이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세한 조건이 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근의 부호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음수다. 요 얘기까지도 나오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얘기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a, a가 음수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주고 인수분의 a-2, a 플러스 1은 0이고, 따라서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음수가 돼야 된대요. 탈락, 너 합격.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포커스는 실근의 부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자, 근의 부호하고 근의 위치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근의 위치는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양수, 음수로 나오는 게 아니야. 두 근이 양수, 음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근의 부호예요. 그런데 얘는 어떠한 수보다 크다, 작다 하고, 얘가 두 근이 뭐 어떤 값보다 크구나. 그럼 더 오른쪽에 있겠네. 아니면 작다, 왼쪽에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젠 근의 위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어떤 교재에서는 근의 분리라고도 합니다. 근의 뭐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셔도 뭐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근의 부호에서는 판합곱 이렇게 얘기했었죠.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런데 근의 위치는 얘도 세 가지 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근의 위치는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함판 축, 한판 축. 한판 유도할 때 한판승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거 비슷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판축.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은요. 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에서 요 함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겠죠.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은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방정식의 위치입니다. 자, 요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아요. 요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같이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야.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다고 할게요. 아래로 볼록할 때 두 개의 근인데 P보다 크대요. 그럼 두 개의 근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을 거고, P를 대입해. 얘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P를 대입했을 때 얘가 위에 가서 찍히죠. X축 위에 가서 찍혔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FP가 양수가 된다. 요게 한판축에서 함이에요. 그 다음에 판별식. 얘가 두 근인데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둘 다 써주시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의 방정식은 하나 기억해 두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합니다. 이 축의 방정식이 여기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프에서 보면. 얘가 P보다 큰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얘가 축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P보다 커요.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판축, 요거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보다 모두 작을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경계에는 P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P. 자, P를 대입해주면 양수다.
위에 가서 찍혔어요. X축 위에 가서. 그 다음에 얘가 두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근인지 같은 두근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추계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죠. P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P보다 작다. 이게 축인 거죠. 축이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건데 얘도 애매한 경우가 나와요. 애매한 경우는 안 볼 겁니다. 뭐냐?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사이에 P가 있어야 되니까 경계는 P밖에 없는 거야. 그럼 P를 대입하면은 X축 밑에 가서 찍히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FP가 음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계방 정식인데 두근 사이에 P가 있기 때문에 추계방 정식도 두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축이 작은지 P보다 작은지 축하고 P하고 같은 값인지 아니면 축이 P보다 큰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추계방 정식 안 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근의 부호에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근의 곱만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왜 두 근의 곱만 봤느냐? 판별식하고 두 근의 곱하고 범위에 공통 부분을 했을 때 두 근의 곱이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을 볼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 판별식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 모두 PQ 사이에 있을 때 두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 그럼 얘는 경계가 두 개가 된 거지. P일 때하고 Q일 때야. 요거 사이에 두 근이 있대. 그러면 P를 넣어도 양수, Q를 넣어도 양수. 그래서 얘는 이거 둘 다 써야 돼요. 한 판축에 3. 그 다음에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P하고 Q 사이죠. 추계방정식이 P하고 Q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공통부분 찾는다. 그래서 다시 함, 판, 축, 한판축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x절편 사이에 경계값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경계값의 함수값만 따진다.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겁니다. 경계값 사이에 x절편 사이, x절편 얘죠? 요거 사이에 얘 p가 있죠? 요럴 때 경계값의 함수값만 따진다. 자, 이때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은 요것만 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기 3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근의 위치가 나온 거죠. 근의 위치는 함, 판, 축, 요 공통범위라고 그랬어.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는데 두 근이 x축과의 교점의 x값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위에 가서 찍힙니다. 그죠? 대입하면은 얘가 요렇게 위에 가서 요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1 플러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3인데 위에 가서 찍히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인지
같은 두근이지 판단이 안 되니까 둘 다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1이에요. 요거 1인데 얘가 축이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함수값의 범위에서 k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여기서는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죠. 얘는 이제 무조건 성립하게 됐으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값의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자, 아래로 볼록해요. 얘가 양수라서.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 요거죠? 그러면은 얘 1 대입하면 음수잖아요.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얘만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추계방정식 애매하고 판별식은 겹쳐지는 부분이 요 1 넣었을 때 음수되는 거랑 겹쳐지는 게 요거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안 보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2k 플러스 3k 얘가 음수가 된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까지 됩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정리되셨으면은 자, 밑에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근의 위치 판단, 근의 위치,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해서 함, 판, 축, 함, 판, 축. 요거는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때는 요것만 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근 사이에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은 얘만 조사하는 이유 얘기했어요. 판별식의 부호랑 겹쳐진다.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얘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이 같은 두 근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두 근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축의 위치는 애매할 때는 안 따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말로 얘기했었던 게 이제 글로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개념 익힘 첫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이고요. 0이 되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방정식을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보죠. 자, 이거 짝수네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보니까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그래서 K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방정식도 판별식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뭐 짝수가 아니네요. 그냥 판별식 씁니다. B제곱 9K제곱 마이너스 4AC 2K의 K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작다. 자, 전개해 줄게요. 9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동료한 계산 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K의 K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자, 얘는 사이값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과 0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야.
없고 했으니까 그리고야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겹쳐지는 부분은 요 사이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는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정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정수는 5개 있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과제로 놔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군, 여기는 그냥 두 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두 군이 모두 음수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판별식. 여기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두 군이라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2번처럼 그냥 서로 다른 두 군이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 2번처럼 그냥 서로 다른지 같은지 몰라. 그냥 두 군이라고 나와.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두 군의 합입니다. 두 군의 합. 1번 같은 경우는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두 군의 합이 플러스가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군이 모두 음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군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에서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군의 합을 모르죠, 얘는. 왜냐하면 플러스 쪽이 큰지 마이너스 쪽이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거 안 봅니다. 두 번째 거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두 군의 곱이에요. 두 군의 곱. 자, 첫 번째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두 군의 곱이. 두 번째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게 판별식. 자, 이거 짝수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자,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요거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두 군의 합.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요거죠. 그래서 2. 두 군의 합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군의 곱. 두 군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5가 되는데 두 군의 곱,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온 거랑 세 번째에서 나온 거랑 공통 부분 찾아줘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 부분, 이 부분. 따라서 1번의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군이 모두 음수예요. 근데 두 군이 서로 같은 두 군인지 서로 다른 두 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거죠. 두 번째,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요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두 군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거. 얘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군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6.
자, 얘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통범위 우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요 범위죠. 그래서 2번의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해요. 세 번째는 두근의 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근의 합은 안 볼 거예요. 그럼 판별식하고 두근의 곱을 볼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두근의 곱만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얘는 판별식에서 나오는 범위랑 두근의 곱에서 나오는 범위를 봤을 때 얘가 요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얘가 요만큼 차지해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딱 얘야. 두근의 곱이야. 그래서 두근의 곱만 구해도 괜찮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 k-1이죠. 얘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세 번째는 1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실근의 부호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는 기말고사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세 번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자, 요게 방금 전에 했던 거랑 헷갈려요. 자,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어떤 교재에서는 근의 분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위치랑 근의 부호랑 달라요. 방금 전에는 2번에서는 근의 부호가 나왔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얘는 근의 위치야. 근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세 가지를 봅니다. 얘도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함.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추계방정식. 요 세 개를 봅니다. 그래서 한판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에서 요 좌변에 있는 거 얘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하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요. 그런데 두 근이 1보다 크대요.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게 근이거든? 그런데 얘가 1보다 큰 거야.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 가서 지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예요. 1을 대입해주면 1-2k 플러스 k 플러스 12 얘가 그래프 x축 위쪽 가서 찍히더라.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얘는 두근이라고 했지만은요, 얘 두근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판별식, 자,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b가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2k.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것은 k가 13보다 작다. 요거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2차 부등식이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약분해주면은 K는 1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습니다.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아요. 그래서 13보다 작다. 13보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셋 다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따라서 1번에 K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자, 얘도 그래프로 보면은, y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아래로 볼록하죠? 최고차항이 1이에요. 그런데 두근, x축하고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에 2가 있대요. 그러면은 얘는 2를 넣어주면은 함수값에,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x축 아래로 가서 찍히는 거니까 음수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면은요, 판별식, 추계방정식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추계방정식은 애매하죠. 축이 여기 있는지 2하고 똑같이 되는지 2보다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요. 판별식은 아까 전에 2와 똑같습니다. 자, 함수값이 요 안에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겹쳐지는 게 그냥 함수값의 범위예요. 따라서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2의 6 플러스 k 더하기 k제곱이 음수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되죠. 인수분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사이값이에요. 사이값. 따라서 2번 답은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렇게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판축이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얘가 개념 익힘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가 헷갈려 합니다. 어떤 조건을 써야 될지 조금씩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거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676, 677, 678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플 특강 10번째 2차 방정식 실근의 실수근의 존재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크다 했는데 두 실근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요렇게 추계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이 0보다 오른쪽에 있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이 기준이죠. 0을 넣었을 때 x축 위에 가서 찍히기 때문에 얘가 양수다. 요게 이젠 함수 그래프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근의 부호로 봤어. 그래서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실근은 모두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건지 같은 건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어느 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두 실근인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되고 이 2차 함수의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죠. 0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경계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일 때 위에 가서 찍힙니다.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게 이젠 근의 위치로 판단하는 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호로 판단하는 것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음수죠.
0보다 작다. 두 실근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근의 부호 갖다가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두근 사이에 0이 있으니까 0 넣어서 요거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면 판별식하고 추계방정식하고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얘가 이젠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의 부호 입장에서는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 얘도 판별식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별식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y축 기준, 즉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근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0이 있을 때, 요럴 때는 근의 위치를 가지고 보나 근의 부호를 가지고 보나 같은 겁니다.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판단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특강 익힘 네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값 또는 그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그럼 판별식부터 구할게요. 첫 번째 판별식. 자, 요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거 정리해 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3. 동류항 정리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고요. 자, 두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3. 자, 그러면은 두근이 모두 양수란 얘기는 이 두근이 지금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양수죠.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은 양수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까지 좀 해줄게요. m-2, m 플러스 1.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 가장자리죠? 가장자리가 돼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m-1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마이너스 m 이항해 주니까 m이 3보다 작다. 자, 요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자, 그럼 셋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첫 번째 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면은 방금 전에 했던 판별식은 똑같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죠. 첫 번째,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여기서 얘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m-1. 요게 음수 더하기 음수에서 음수다. 그럼 m-1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0보다 크다. m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예요. 이거 똑같이 따라가겠죠. m이 3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요거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되죠. 2번은. 자,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그럼 셋 다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요렇게까지 되겠죠. 요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의 조건이고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요거 두근의 곱만 본다고 그랬죠? 얘만 본다고 그랬죠? 두근의 곱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음수다. 그래서 m이 3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679, 680, 681번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플 특강 익힘 5번째입니다. 3차 방정식이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a의 값을 정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x에다 1부터 넣어보는 거죠. x에다 1 넣어주면은 1세제곱 1제곱 곱하기 a 1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주니까 요거 0 나오죠. 그러니까 조립제법 할게요.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1 넣으니까 0이 나왔어요. 자,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즉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 하니까 x-1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0. 그러면은 x는 1 또는 x제곱에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두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인데 양의 실근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서로 같을 수도 있죠. 같은 두근, 그냥 두 개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게 그냥 두 개의 음의 실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 두근의 합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1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얘는 성립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나눈 것을 공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겹쳐지는 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나왔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최소값입니다. a는 1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